65세 이상 노년층의 건강관리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목욕입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로 여겨졌던 목욕이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3만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욕실 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체온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욕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은 더욱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 후 어지러움이나 피부 가려움, 심지어 욕실 내 낙상 사고를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매일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몸을 담그는 습관을 지녀온 A 어르신은 최근 들어 목욕 중에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진단은 너무 뜨거운 물과 긴 목욕 시간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B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목욕 후에 피부가 가려워 피부과를 자주 찾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 피부 전문의를 만나면서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오히려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피부 건조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2회로 목욕 횟수를 줄이고 미온수로 짧게 샤워하며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자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목욕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목욕을 계속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달라졌고 그에 맞춰 생활 습관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욕실 환경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끄러운 타일, 바닥이나 욕조의 높은 턱 욕실, 내 손잡이 부재 등은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을 입은 후 장기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지혜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던 목욕도 현재의 몸 상태와 건강에 맞게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피부의 건조함이나 잦은 어지러움 같은 증상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은 지금의 일상 속에서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습관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목욕하는 것이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과도한 세정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피부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천연 오일의 분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유익한 세균들과 오일이 형성하는 보호막 역시 약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매일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고 자극에 민감해지며 결국에는 염증이나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피부가 예민하지 않았던 C 할머니는 70대에 접어들며 몸 전체에 간지러움과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피부과를 다녀봤지만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 전문 피부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결과 매일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을 하며 비누를 사용하는 습관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미온수로 짧게 샤워하며
자극이 없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몇 주 만에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피부과 전문의들은 노년층의 목욕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횟수는 피부의 자연 회복 주기를 고려한 것이며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땀을 많이 흘렸거나 외출 후 특별히 더러워진 경우라면 추가적인 샤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지나친 세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목욕은 무조건 물을 많이 사용하고 비누로 충분히 문질러야만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세정 성분에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과도한 마찰과 강한 세정력의 제품은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하고 오히려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뒤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 2번씩 샤워를 하던 그는 나이가 들면서도 같은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손등과 다리에는 갈라진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움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지나친 목욕이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보습제를 함께 사용하는 생활로 전환한 이후에는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매일 하는 목욕이 당연하고 좋다고 믿었던 관념은 노화와 함께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신체는 새로운 균형을 필요로 하며 그에 맞는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조건 매일 씻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살피고 피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하루에 몇 번 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씻고 어떤 방식으로 내 몸을 돌보느냐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로를 풀어주고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 이러한 습관은 오히려 건강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박할아버지는 평소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30분 이상 욕조에 몸을 담그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목욕하던 중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인해 욕실에서 쓰러졌고 다행히 가족이 곧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혈압 급강하였고 이후부터는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온수로 10분 정도 짧게 목욕하는 습관으로 바꾸자 다시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목욕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라고 권장합니다. 이 온도는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켜주는데 충분하면서도 혈압이나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목욕 시간 역시 10분에서 15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물에 머무르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손상될 뿐 아니라 심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장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는 오히려 회복보다는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욕실 안전 관리의 중요성. 목욕을 안전하게 하려면 물의 온도와 시간 외에도 욕실 자체의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욕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집안에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끄러운 바닥, 축축한 물기, 좁은 공간 등은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국내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약 80%가 집안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욕실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욕실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 고관절 골절이나 머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런 사고는 단순한 부상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간 입원이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할머니는 평소 혼자 생활하며 욕실에서 샤워를 자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욕조에서 나오는 도중 미끄러져 손목 골절을 입고 병원에서 3주 이상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할머니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 설치하고 벽면에는 단단한 손잡이를 부착하였으며 야간 조명을 추가로 달아 밤중에 화장실을 갈 때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욕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야간 조명 설치, 문턱 제거 또는 낮추기, 밝은 조명 유지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샤워 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욕실 안의 물건들을 정리정돈하여 바닥에 물건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이 끝난 수건이나 용품을 바로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욕실 안전은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의 준비와 작은 투자가 삶의 질을 높이고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욕에서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나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의 피부는 20대에 비해 약 40% 정도 얇아지고 피지 분비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비누나 강한 세정력이 있는 바디워시는 노년층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손상시켜 더 큰 건조함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pH 5.5에서 6.5 사이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향이 강하거나 거품이 풍부한 제품보다는 무향료, 무알코올, 무방부제, 성분의 순한 클렌저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이 할머니는 40년 넘게 같은 브랜드의 비누를 사용해왔지만 최근 들어 피부 가려움증과 건조함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절적 변화로 생각했지만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기존 비누가 오히려 자극을 주고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자극성 약산성 클렌저로 바꾸고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피부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목욕 제품 중에서도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쉐어버터, 글리세린 등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트밀, 알로에베라, 카모마일처럼 피부를 진정시키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자극을 줄이고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며 민감한 피부일수록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사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것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손이나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해 가볍게 거품을 내어 부드럽게 씻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피부에 그대로 가두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정강이 등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크림 타입이나 연고 타입의 보습제를 반복적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품 하나를 바꾸고 작은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건강은 물론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제품 사용은 작은 불편으로 시작해 큰 고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올바른 제품 선택은 일상의 편안함을 만들어줍니다. 목욕이라는 일상의 습관 속에서도 꼼꼼한 선택과 부드러운 사용법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목욕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욕 후 관리가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컨디션 유지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욕 후 피부는 열에 의해 확장되어 수분이 쉽게 증발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른바 황금 3분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은 수분을 피부에 가두는데 가장 적합한 순간입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는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얇게 여러 번 나누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정강이, 발 뒤꿈치처럼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두드리듯 닦아주는 방식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어 더 적합합니다. 또한 욕실에서 나와 바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옷을 빠르게 입고 몸을 덮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목욕 후에는 머리를 빠르게 말려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목욕 습관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짧고 산뜻한 샤워가 적합하며 젤 타입의 가벼운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건조한 실내 공기와 차가운 외부 환경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갈라지기 때문에 목욕 횟수를 줄이고 크림 타입이나 오일 기반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 시기에는 욕실 내 습도 유지도 중요하며 샤워 후에는 반드시 두꺼운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의 상태도 변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것보다는 계절에 맞춰 제품을 교체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는 민감해진 피부를 위한 순한 제품을 선택하고 여름에는 뽀송하고 가벼운 제형을, 겨울에는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노년층의 경우 목욕 습관에 더욱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압 변화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의 경우 발의 감각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 후 발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향료, 무알코올,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증상이 심할 경우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매일 전신 목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 세정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목욕 머리를 감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 샴푸,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디 클렌징, 티슈 등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간편하게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들은 청결을 유지하면서도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며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결국 목욕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던 예전의 방식이 익숙하더라도 지금은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조절할 시기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오래 하지도 않고 적절한 제품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작은 변화 하나가 피부 건강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낙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주는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라는 이유로 오래된 습관을 고수하는 것보다 지금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지혜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